안녕하세요. 공부 휴식 중 본 채널 타스입니다. 오늘은 3월 초에 세무사 공부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최종 동차 합격하는 공부 계획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3월 1일에 원래 이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게으름을 피우느라고 이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카톡 멘토링반 분들한테 하루 10시간씩 공부하라고 닥달하는데 정작 저는 자꾸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개념부터 몇 가지 알려드리고 전반적인 공부 계획을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목표 공부량입니다. 세무사 1차 시험과 세무사 2차 시험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해야 하는 공부량입니다. 이 정도를 하면 1차 시험은 거의 웬만하면 붙을 정도가 될 거고 2차 시험은 70% 정도 확률로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최대한 실천하기 편하게 공부 계획을 말씀은 드리는데 이대로 제대로 공부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원래 동차 합격은 힘든 거니까요. 지금 알려드리는 목표 공부량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1차 시험 공부 중에 2차 시험 공부를 어느 정도는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공부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마지막 3일 전범위 공부는 3일 만에 전범위를 보는 건데요. 이론서 전체를 정독하시고 문제집은 3분의 1 정도만 손으로 푸는 식으로 마무리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늘 말하는 태그 공부법을 실천하면 훨씬 더 효율이 좋지만 그것까지 말하면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약간 효율은 떨어지지만 실천은 쉬운 방법으로 마무리 공부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본 개념은 7회독 대상 주요 파트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세무사 1차 시험 목표 공부량에서 주요 파트는 7회독하고 나머지는 3회독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주요 파트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영상 보시고 또 반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재무회계는 고급회계 등등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주요 파트입니다. 고급회계 등이 아니라요. 원가관리도 그런 식으로 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이 주요 파트인 거니까 잘 읽어보시고 실천하도록 하세요. 세법 계산 문제를 잘해야 2차 시험 대비도 될 텐데 세법은 말 문제만 주요 파트라고 하니까 의아하실 수 있어요. 세법 계산 문제 비중을 줄인 대신 주관식 세무회계 공부를 할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정학 선택 과목은 전범위가 주요 파트니까 버리는 부분이 없도록 합니다. 만약 정 버리고 싶으시면 재정학 계산 문제 중에 응용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만 버려주세요. 세 번째 기본 개념은 객관식 1회독 방법입니다. 원래는 유튜브 멤버십에 카톡 멘토링 회원분들한테는 아예 태그 단권화라고 해서 문제마다 관련 이론 풀이 순서 함정을 해시태그로 달아서 1회독 할 때 적용을 합니다. 문제를 풀고 설명 가능하게 외우면 1회독인데 그때 이 태그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이걸 이야기하자니 제가 피드백 해드릴 수가 없고 공부법이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조금 효과는 떨어져도 실천은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객관식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손으로 푸시고 그 풀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외우시면 1회독입니다. 이때 문제의 출제자가 의도한 함정이나 본인이 헷갈리는 함정을 꼭 설명할 수 있게 외우세요. 문제를 설명하라고 하니까 또 Y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왜 이렇게 풀어야 하는지 이유는 모르더라도 how, 즉 어떻게 푸는지만 설명할 수 있으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객관식 말문제는 해당 문제를 풀고 각 보기가 왜 정답이고 오답인지 설명할 수만 있게 외우시면 1회독입니다. 다음 설명드릴 기본 개념은 주관식 1회독 방법입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 이유로 태그를 빼버렸습니다. 회계학 1부, 2부는 재무회계, 원가관리, 세무회계인데요. 1차 시험 객관식처럼 문제를 풀고 설명 가능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특히 함정을 꼭 외워주세요. 세법학 이론서도 회독 대상인데요. 세법학 이론서는 수업용 교재를 외우시면 되는데요. 법령에 소제목이 주어졌을 때 그 소제목만 보고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외워주세요. 중요한 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안 중요한 것도 일부라도 적을 수 있도록 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판례는 판례를 똑같이 적도록 외우는 것이 아니라 논리 구조를 요약해서 그걸 외우도록 합니다. 세법학 모의고사집도 회독 대상입니다. 이론서만 보시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퍼펙트 세법학 모의고사집으로 공부했는데 여러분은 그냥 학원 모의고사 종합반 신청해서 거기에서 나눠주는 모의고사를 모아서 회독 대상으로 하셔도 됩니다. 모의고사는 손으로 풀 수 있게 암기하면 1회독입니다. 세법학 모의고사 암기를 할 때는 손이 아프니까 키워드만 적으면서 외우세요. 본격적으로 공부 계획을 짜드리겠습니다.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는 입문 단계입니다.
입문 강의 중에 필수로 들어야 하는 회계원리, 기초재정학을 신청하셔서 수강하시고 영어 점수를 따도록 합니다. 이 시기는 무엇보다 공부 습관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조금이라도 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매일 공부하실 때 하루 최대 공부 가능 시간의 70% 이상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적으로 최대한 공부했을 때 하루 12시간 공부할 수 있다면 70%인 8.4시간은 매일 공부하시는 겁니다. 동차 합격을 노리는 것이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는 것도 괜찮지만 동차를 노리신다면 매일 공부하셔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니까 매일 공부하셔야 합니다. 4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는 기본 이론 단계 파트 1입니다. 중급 회계와 재정학 원가 관리를 이때 수강합니다. 개정 이슈가 적은 과목들 위주로 들으시는 거예요. 한 과목씩 순서대로 수강하셔도 좋고 중급 회계와 재정학을 함께 신청해서 2과목씩 들어도 좋습니다. 2과목 수강을 하시면 진도가 막혔을 때 상대적으로 쉬운 재정학 수강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기본 이론 강의를 들을 때 무엇보다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누적 복습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중급 회계 계산 문제는 꾸준히 복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1, 2회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1회독 방법과 동일합니다. 즉, 이론서가 아니라 객관식 책을 1, 2회독 하라는 거예요.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 미리 객관식 강의용 문제집을 사세요. 그리고 그걸 객관식 강의 없이 해답지만 보고 푸시는 거예요. 풀리는 문제만 푸시면 되고 풀리는 문제는 1, 2회독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동차 합격을 원하시면 나중에 객관식 강의를 최소한으로 수강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미리 해답지 보고 풀리는 문제와 안 풀리는 문제를 선별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재무회계와 원가관리는 전체 문제의 5분의 1 정도는 기본 강의만 들으셔도 풀리시고 좀 센스가 있으신 분은 100% 해답지만 보고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7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는 기본 이론 단계 파트 2입니다. 중급 재정학 원가관리 이전에 공부한 것 복습 차원에서 0.5회독만 해줍니다. 그리고 세법, 행소법 기본 강의 수강하시고 이전처럼 1, 2회독 해주세요. 고급 회계는 이때 이론 강의 수강하도록 합니다. 객관식 문제집은 고급 회계도 1, 2회독 하면 좋지만 여유가 없으시면 이론만 공부하시고 나중에 2차 시험 준비할 때 다시 공부하도록 하세요. 세법 특수주제는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최저한세, 연결 등등이 있는데요. 무료 특강으로 보통 제공되니까 이때 꼭 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수강하세요. 10월 초부터 1월 말까지는 심화 단계입니다. 이때는 세법, 행소법 이전에 공부한 것 다시 0.5회독 해줍니다. 재정학도 공부를 안 하면 잊어버리니까 일주일에 최소 3시간 이상은 공부를 해주세요. 심화 과목은 전부 수강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세법학까지 수강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 세무회계, 심화 재무회계, 심화 원가관리 순서로 수강하시되 전체적으로 1회독 하시고 중요하다 싶은 문제는 한 번 더 풀어서 전체적으로 1.5회독이 되게 해줍니다. 세법학은 동차 기간에 이해가 문제가 아니라 암기가 어려워서 힘들어요. 어차피 세법학 채점은 키워드 위주로 하게 되니까 세법학 이론서를 구입하셔서 빈칸 뚫기 하시고 그 키워드를 적을 수 있게 외워줍니다. 코어 세법학이나 임팩트 세법학을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강사의 수업용 교재를 미리 공부하시면 됩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겹치는 세목 중에 국세기본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도 빈칸 뚫기를 하면 좋지만 아직 강의를 못 들은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외했습니다. 2월 초부터 4월 초까지는 객관식 회독 쌓기 단계입니다. 이때 객관식 강의는 최대한 생략하세요. 혼자 해답지 보고 풀리는데 혹시나 책에 없는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객관식 강의를 또 듣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진 마세요. 여러분의 목표는 고득점이 아니라 단기 합격이기 때문입니다. 2월에는 한 달 전범위 공부를 하시는데 모든 문제를 풀지 마시고 어렵거나 회독수가 적거나 중요한 문제 위주로 50%만 추출해서 푸세요. 그리고 한 단원이 끝나면 방금 전 푼 문제 중에 중요하다 싶은 건 바로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이렇게 꼼수로 회독수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는 평탄화 작업을 합니다. 4월 초가 되면 주요 부분은 5회독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2회독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모자란 회독수만큼 몰아서 채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2회독인데 5회독을 채워야 해요. 그러면 48시간 안에 3번 연달아 푸셔서 5회독을 만들어줍니다. 한 번 풀고 1시간 뒤에 다시 풀고 다음날 풀고 이런 식이죠. 기타 세법과 개정세법도 이 시기에 업로드 되니까 무료 특강을 꼭 수강하세요. 4월 초부터 1차 시험까지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점점 회독 속도를 높여서 3일 만에 전범위를 보셔야 합니다. 이론서 전체 정독하시고 문제는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추출해서 풀도록 합니다.
자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론서는 아예 안 보고 3분의 2 추출법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그것보다는 이론서 정독하고 3분의 1 정도 문제를 푸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전국 모의고사는 체력 소모가 크니까 1, 2회만 응시해주세요. 기출문제로도 실전 연습을 하시는데 최근 3년치 가지고 실전 연습하시고 제 시험 봐서 회계세법 80점, 재정학 선택 과목 100점 나올 때까지 리뷰를 하도록 합니다. 파이널 특강도 있는데 이건 회독수가 쌓여도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 드는 과목만 수강하도록 하세요. 1차 시험 이후로 2차 시험까지는 동차 단계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2차 목표 공부량 남은 것을 이때 채우도록 하는데요. 회계학 1부, 2부는 심화 강의랑 거의 겹치니까 해답지 보고 풀리는 문제는 강의 생략합니다. 그리고 세법학은 수업을 듣고 암기하시는데요. 세법학 모의고사집 교재를 따로 구입하시는 분이시면 이 책은 독학으로 공부하도록 합니다. ES 모의고사반이라고 있어요. 모의고사랑 해설 강의만 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꼭 수강하셔서 실력이 부족해도 모의고사를 꼭 응시하도록 합니다. 시험 한 달 전까지는 강의를 다 들으시고 그때부터 마무리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회독 속도를 점점 높여서 3일 만에 전 범위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번 영상도 영상 시청반을 위한 확장판이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계획은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한 것인데요. 유예 합격을 목표로 하는 경우 공부 목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1차 시험에서 좀 더 버리더라도 동차 합격을 원하신다면 그것을 위한 목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알려드리면 그걸 바탕으로 지금 공부 계획 알려드린 것을 수정하셔서 실천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